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아마도 마삼중 이준석은 자신의 개혁신당을 키워 결국 국힘당과 다시 재결합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마삼중 역시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입벌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그 밥의 그 나물, 잠시만 뜨거운 안녕이었던 거죠. 양두구육을 한 번 한 자가 두 번은 못할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일 조국 전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은 없다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준비 중이신 걸로 전해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일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 코리아 행동 제4차 세미나에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갖고 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민주당, 작은 진보정당, 심지어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 모아도 200석이 될지 안 될지 그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 생각으론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라며 데드덕이 되면 현재의 검찰도 데드덕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탄핵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개혁신당을 비롯해 반윤 정치 세력이 힘을 합치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으로 이준석 대표를 향해 정치적 동지애기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날 조국 전 장관과의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는 말로만 반윤을 외칠 뿐 언제든 합칠 수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겁니다. 쉽게 말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다시 칼자루 잡는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탄핵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정치 무리들에게 또 속아서 뽑아줄 건가요? 그냥 이들은 국힘당 이중대일 뿐입니다. 그나저나 이준석 눈치만 보던 미래혁신당은 닥쳤던 개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싫다고 나간 이낙연과 반명 3명의 의원들은 미래의 혁신이 아니라 구태가 되어버릴 듯합니다. 개혁신당에서는 같이 할 수 없는 인사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조건을 얘기했는데도 이제 개혁미래당에서 계속 숫자만 늘려간다,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좋은 이제 자세가 아니고 이 당에 누군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핵관 같이 뭔가 비민주적인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상적으로 의심되는 거, 뭐 이런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부도덕하다거나. 근데 뭐 서로 의견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같이 할 수 없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어떤 직을 맡는 거나 아니면 공천을 하는 거나 그런 거는 뭐 논의해서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된다라고 당을 만드는 건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일단은 이유가 될 수 참여를 없다고 하되 보시는 거. 그분이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 열어놓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정당은 입당의 자유가 있어요. 네. 정당 입당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입당을 반대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거고요. 그런 분들이 공천을 받거나 무슨 당직을 맡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 의견은 충분히 뭐 서로 토론해 볼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9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1월 2주차 33%에서 3주 연속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30%대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 4월 2주차 조사 이후 9개월 만입니다. 그 철옹성 같다는 콘크리트 지지율마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요. 제 아무리 강성 지지층이라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거죠. 부정평가는 1월 2주차 59%에서 3주차 58%로 1%포인트 떨어졌지만 1월 2주차에는 5%포인트 오르면서 63%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는 외교 18%, 경제민생 9%, 국가안보 7%,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5% 순으로 집계됐는데요.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잘하는 걸 찾을 수 없으니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가 긍정평가 4위에 올라온 거죠. 반면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제민생 물가가 19%, 소통 미흡 11%, 독단적 일방적 7%, 외교와 김건희 씨 문제가 각각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거부권 행사도 각각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힘당 34%,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각각 3%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이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1%씩을 차지했고 무당층은 21%였습니다. 한국갤럽은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평가가 여러 현안 여론을 보면 현재 중도층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2.7%입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더 얼마나 버틸까요? 한 자리 숫자가 나와도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윤석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급격한 지지율 하락은 아마도 꾸준하게 마일리지 사트 쌓아온 김건희 씨의 범죄 사실과 각종 의혹들이 터져버린 탓일 텐데요. 디올백 뇌물수수는 전 국민, 아니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겁니다. 도덕적 가치와 윤리의식이 누구보다도 철저해야 할 대통령 부인이 버젓이 대놓고 뇌물을 받아 챙기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또 시도 때도 없이 현실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보다 자신의 부인을 더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적 분노가 마침내 대폭발한 건데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김건희 여사 의혹에 귀 닫고 입만 열겠다는 대통령, 대국민 불통 사기쇼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새해 기자회견을 패싱하겠다고 합니다. 정해진 각본대로 사전에 녹화한 대담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때우겠다고 합니다. 국민 앞에 서기 그리 두렵습니까? 땡윤 방송사와 짜고 치는 녹화 방송이 대국민 직접 소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소통이란 사전에 짜인 각본대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대국민 불통 사기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하길 거부했습니다. 이런 약속 대련 같은 짜고 치는 대담을 대국민 소통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께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 왜 국민으로부터 도망치려고만 합니까? 국민의 눈치보다 김건희 여사의 눈치가 두렵습니까? 언론의 질문보다 김건희 여사의 타박이 불편합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다면 이틀 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야당 대표에게 자문이라도 구하십시오. 총선을 앞두고 불통의 이미지를 희석해 표심을 현혹하려는 대국민 윤석열 불통 사기쇼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지 마십시오. 그저 불통의 메아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꼴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상식적인 소통을 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과 언론이 던지는 가감없는 질문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